당신 나랑 결혼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는 식으로는 절대 서로 화합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퍼언니의 행복한 가을 대표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3가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어서 모두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도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도 얼마나 힘들고 아픈 가정이 많고 깨어지는 가정이 많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져왔고요. 이건 톨스토이의 말인데요.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몇 가지의 명확한 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을 열어드리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라는 정의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CF가 있습니다. 집에 오는 길은 항상 행복해야 합니다 라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돌담길을 걸으면서 깡총깡총 뛰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광고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게 무슨 광고라고 생각하면 공익 광고라고 생각했어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공익 광고다 라는 생각하고 정말 광고 좋다, 정말 집에 들어올 때 아이들, 남편 들어오는 길이 발걸음을 가볍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공익 광고를 보고 있는데 뒤에 떡하니 건설사 이름이 쭉 하고 붙는 거예요. 아파트 광고였던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파트가 좋다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가 아무리 좋고 집이 아무리 될 것 같아도 그 집에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고 싫고에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갈 때 행복해지는 이유는 거기에 내가 느끼는 편안함이 있을 때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집에 가면 뭔가 편안해요. 비가 오니까 내 침대에 누워서 이불 목까지 푹 덮고 빗소리 들으면서 꼬박꼬박 졸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 그곳이 아닌데 그곳에 가 있는 편안함, 또는 퇴근 후에 가서 그 침대에 누울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남편은 신혼일 때 더 그러겠지만 저녁에 가서 내 아내랑 살 맞대고 누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일하면서 기운이 불끈불끈 나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나를 반기는 내 아내가 있거나 해맑은 아이들이 웃음소리로 엄마라고 부르고 뛰어나오거나 아빠라고 뛰쳐나오는 순간들을 그리며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은 편안함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편안함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에게 또 고민을 던져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풀이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형태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남편은 일찍 들어오는데 내 남편은 늦어요. 그래서 저는 불행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옆집 아내는 요리를 잘하고 날씬한데 내 아내는 그렇지 못해서 불행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행복한 가정은 나를 참으로 반기고 편안함을 줄 때 가능하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정말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정 욕구가 가정 내에서 채워질 때 그들의 능력이 외부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칭찬받고 자란 아이는 밖에서 성인이 돼서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부정성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고 나쁜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처럼 가정 내에서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함께 칭찬할 수 있다면 외부 생활에서 남편의 능력을, 아내의 능력을 서로 북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밖에서 힘겨운 일이 있어서 부정적인 일을 겪더라도 내가 집에 오면 나의 긍정성을 일깨워주는 나의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푸념합니다. 남편은 화를 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긍정성은 없어요. 나는 왜 이런 인간이지? 라는 자책 속에 살면서 나의 인정 욕구를 찾아 외부에, 타인에게 나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겁니다. 이렇게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서로 칭찬하고 잘 지내라면서 이 세 번째는 웬 뜬금없는 소리야 이러실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독립된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 결혼했으니까 내 거야. 너 나한테 시집 왔으니까 이 집 귀신이 돼. 당신 나랑 결혼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는 식으로는 절대 서로 화합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시간도 있고 나 외에 다른 사람과 보내고 싶어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항상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최고로 중요성을 강조받고 항상 내가 1순위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는 1순위가 되기도 2순위가 되기도 하고 3순위가 되기도 하는데, 내가 항상 1순위가 아닌 것에 분노하는 부부관계에서는 절대 편안함과 칭찬과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가 나의 남편이죠. 또는 그 여자가 나의 아내죠.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행복해하는 것에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혼자 있고 싶어하는 내 남편, 그 사람이 무책임하다고 비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혼자 좀 낮잠을 자고 싶어하는 아내에게 무책임한 엄마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질문을 해주시니까 좀 고맙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아이에게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줍니다. 그 미래라는 것이 전문직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이 될지 모르서 불안하고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될지 못 벌게 될지 때로는 힘겨운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이가 그 환경 속에서도 이 가정에서 느꼈던 그 세상을 기억하고 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크는 가정은 그 아이들에게는 세계와 같습니다. 세계라는 것은 내가 속해 있고 내가 느끼는 감각 또는 지각, 그 아이들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 가정 내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우주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있는데, 집에서 있는 일쯤이야 라고 하셔서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 불행했던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우선 편안해야 하고 서로 칭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독립된 시간을 허락하고 공간을 허락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시고요. 행복한 가정으로 가시는 길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